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사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타블라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경우는 시간이 부족해 멤버십을 대상으로 먼저 커뮤니티에 글로써 분석을 한 기업이고요. 오늘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타블라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블라라는 기업은 IACA라는 스펙 기업과 함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타블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IACA를 사시면 되고요. 나중에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 IACA라는 티커가 타블라의 티커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타블라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과 미래 전망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다가 해변에 모래를 놓는 만큼이나 마케터들은 많은 컨텐츠들을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그러나 마케터들은 넓은 해변에서 작은 모래 알갱이로부터 어떻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얻으려면 컨텐츠들은 눈에 띄어야 하는 법입니다. 타블라는 수천 명의 브랜드 마케터 그리고 블로거가 결과적으로 많은 뷰들과 공유 개수,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까지 가도록 도와줍니다. 타블라는 US투데이라던가 MBC, MSN, 그리고 AOL과 같은 상위 사이트에 기재를 해줍니다. 마케터들은 그저 광고하고 싶은 컨텐츠 링크를 타블라 대시보드에 업로드를 하고요. 클릭당 지불을 알아보고 감당 가능한 예산이 가늠이 되면은 그때 타블라는 마케터들의 컨텐츠를 올바른 플랫폼에 기재를 합니다. 이로 인해 마케터들의 컨텐츠는 2016년 기준으로 한 달에 10억 명 이상의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대 가능한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나온지 보여드리자면은 마케터들은 광고하고 싶은 컨텐츠를 타블라를 통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그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은 원래 컨텐츠가 기재된 곳인 젤리 뉴스로 가게끔 도와주죠. 스폰서 받은 컨텐츠들도 있는데 타블라에 의해서 기재되었고요. 이것을 고객이 클릭을 하면은 광고주의 웹사이트인 로리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컨텐츠를 클릭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타블라가 갖게 되는 것이죠. 스폰서 받은 비디오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고를 기재하고 싶은 광고주들은 자신의 컨텐츠들을 입찰에 걸고요. AI가 고객들의 성향 및 관심사를 파악하여 광고자를 갖고 있는 퍼블리셔의 자리에 광고를 배치시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고객들이 관심 있는 광고를 보게 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로 나오는 수익을 타블라와 퍼블리셔가 나눠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하루 유저만 해도 5억 명에 다다르며, 트위터의 경우는 1억 8천 명, 그리고 스냅의 경우는 2억 5천 명으로 트위터와 스냅을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타블라는 사람들의 성향 및 관심사를 파악하여 알맞은 광고를 예측하는데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해냅니다. 타블라가 처리를 하는 데이터의 양은 1베라바이트로 환산하면 1000테라바이트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추천해주는 컨텐츠 양만 해도 1조 개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는 타블라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블라가 어떠한 수익을 내는지 알아보기 전에 타블라의 수익 구조를 잠깐 이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블라는 광고주로부터 광고가 됐으면 하는 컨텐츠를 받아 퍼블리셔가 마련해 놓은 광고 자리에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알맞은 광고를 적절히 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러한 매출액의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는 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광고가 담긴 페이지의 숫자에다가 RPM이라고 해서 1000의 노출당 수익을 곱했을 때 나옵니다. 이로써 gross revenue는 909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revenue는 타블라의 고유 매출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하는 자리를 퍼블리셔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traffic acquisition cost라는 돈을 퍼블리셔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CNBC라던가 MSN, 데일리 뉴스 등등이 있겠네요. 이로 인해서 909 밀리언 달러에서 627 밀리언 달러만큼의 매출액을 떼서 퍼블리셔에게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XTAC 레비뉴가 되고요. 이러한 282 밀리언 달러가 타블라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8 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인 gross profit 234 밀리언 달러가 남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R&D와 마케팅 비용이자
인건비 비용인 S&M과 G&A를 또 빼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모두가 친숙한 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17밀리언 달러가 되겠네요. 여기서 에비타는 참고로 순수익에서 감가상각, 세금과 같이 영업비용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만을 보는 부분입니다. 에비타의 기준으로 67밀리언 달러가 나오며 지금 타블라는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Gross Revenue라고 해서 퍼블리셔에게 매출액을 떼주지 않았을 때의 수익은 2020년에 벌써 1.19조의 실적이 나올 예정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0% 이상의 매출액을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셔에게 광고 자리에 대한 매출액을 떼주고요. 실제로 타블라가 갖고 있는 매출액만 봐도 2019년에는 296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379밀리언 달러로 2020년 매출액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28.2%나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꾸준히 17.2%, 그리고 16%의 매출액 성장률과 함께 타블라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도 않은 타블라가 이렇게 좋은 매출액과 좋은 매출액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매출액이 아닌 에비타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에비타 기준으로 이미 2018년에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 매출액이 없거니와 상장을 한 성장주들 중에서도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미 이렇게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을 거슬러 2020년에는 106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에비타 마진, 즉 총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에비타를 기록했냐를 봤을 때 27.8%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인 에비타가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27.8%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계속 이 에비타 마진이 좋아진다는 전망은 타블라의 미래 전망과 원가 절감하는 기업의 관리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타블라의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트랜잭션 서머리를 통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은 스펙의 시작 주가인 이 10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발행된 주식의 숫자를 곱하면 나오는 것으로 타블라의 시가총액은 2.5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펙은 결국 발행된 주식의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58밀리언 개의 쉐어 중에서 201밀리언 개는 롤오버 에퀴티 쉐어로 이미 현존해 있는 타블라의 주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5.9밀리언 개의 주식은 저희들에게 할당된 스펙 쉐어가 되겠고요. 20밀리언 개의 쉐어들은 파이프로부터 조달을 받았으며 6.5밀리언 개는 이온의 파운더, 그리고 나머지 5밀리언 개는 FPA의 쉐어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들과 같은 스펙 쉐어홀더스, 파이프 쉐어홀더스, 스펙 파운더스, 그리고 FPA 쉐어홀더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많은 양의 주식 숫자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타블라의 시가총액은 2.5조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의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캐시를 기업에서 보유를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캐시 온 밸런스시트를 보시면은 인수를 하기 전에 타블라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말하는데 타블라에서는 이미 585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있으니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통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은 토럴 에퀴티 밸류에서 빼고요. 부채는 더함으로써 산출이 되는데 빠질 현금이 있지만 더해질 부채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이 회사의 부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펙의 기업 시총은 449밀리언 달러로 500밀리언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변화하게 되는 기업의 시총이 2.5빌리언 달러라고 봤을 때 기업 시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고요. 에비타 마진이 30%에 가까우며 다양한 인베스터로부터 투자를 받아 현금 비중 또한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멀티플과 비교를 통해서 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터바인이 있네요. APPS죠. 타블라의 주가가 10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액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대한 멀티플은 2021년에는 4.5 멀티플이고요. 2022년에는 3.9 멀티플로 경쟁사들의 멀티플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블라의 가격이 $10라고 기준을 뒀을 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저렴한 것을 뜻하고요. 설사 주가를 지금 현재 가격인 $13.90에 두었다고 해도 여전히 레비뉴 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대한 멀티플은 펍매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보다는 저평가라는 것이 가늠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블라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광고 시장의 대부분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이 총 75%를 차지함으로써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뜻은 이러한 기업들 스스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기에 퍼블리셔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를 선별하여 고객 데이터에 맞게 기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장이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타블라는 이 중에서도 오픈웹이라고 할 수 있는 25%의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오픈웹 상에서 타블라는 64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에서 75%의 시장을 빼앗겼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규모의 시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타블라의 경쟁사는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인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로지 그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만 광고를 유치받고 기재를 합니다. 즉 오픈웹상에서 존재하는 퍼블리셔들은 자신들의 범위 밖이라는 뜻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타블라는 경쟁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블라의 경쟁사라고 하면은 같은 오픈웹이라는 마켓에서 경쟁을 하는 펍매틱이라던가 트레이드데스크 또는 맥나이트와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미 타블라는 CBS라던가 블룸버그, MSN, MBC 뉴스, 데일리 메일과 같은 큼직한 퍼블리셔들과의 계약을 5년 이상 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아 오픈웹이라는 시장에 있는 이러한 퍼블리셔들의 플랫폼에 광고를 기재를 하여서 고객들이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참고해야 할 지표는 NDR이라고 해서 Dollar Based Net Retention Rate인데 이것은 동일한 고객으로부터 지난 12개월과 최근 12개월의 매출액을 비교를 했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20%를 기록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현재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퍼블리셔가 있다면 광고주가 있겠는데요. 광고주들은 GM, 벤츠, BMW, IBM, 퀄컴, 인텔, 웰스파고와 같이 굉장히 대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기재해주는 타블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타블라는 하루에 다다를 수 있는 5억 명이라는 잠재적 고객들이 있고요. 최대한 광고주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해서 고객의 성격 및 관심도에 따라서 알맞은 광고를 보내기에 수익성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블라를 선호하는 광고주들의 숫자 또한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IACA라는 스펙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고자 하는 타블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 기업은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에비타 마진만 해도 30%에 달하는 아주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이 기업은 파이프 인베스터 외에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를 받아 많은 현금을 갖고 있으며 부채가 없기에 아주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광고라는 시장 속에서 75%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25%라는 시장은 60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서 많은 퍼블리셔와 광고주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왔기에 이 기업은 앞으로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기업은 아직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 불리시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